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장이 좋게 끝나서 오늘 우리 장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도 나름 괜찮았고요. 그러나 오늘 장 중국과 홍콩이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항상 우리 장은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의 시장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다는 거겠죠. 빠른 시일 내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장이 그런 거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초 체력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뱅크 청약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휴가철에 강화되는 거리두기. 세 번째, 요즘 더운데 호재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릿은 이 호재가 있다면 더운 것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상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이팅!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뉴스가 많더라고요. 조금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진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내일 전체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를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수도권도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를 한번 봤으니까 당연히 좋은 뉴스도 한번 봐야겠죠. 요즘 모기가 별로 없죠. 모기도 더위 먹나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긴 한데, 야, 이거 모기가 좀 없다? 저 길이 또 분명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없네요. 지난 2018년보다 더한 역대급 폭염과 습한 날씨가 아마도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돌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폭염으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이 부분은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 기린씨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기는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때 모기가 귀에서 잉 할 때 상상만 해도 싫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기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기는 적당한 온도 상승에는 오히려 번식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일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할 때 활발해지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는 모기 개체수가 27%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는 순간 오히려 활동이 둔해지며 수명까지 짧아져서 개체 수가 감소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더위를 먹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 기온이 36도, 이러니까 모기 개체 수가 확 줄었다고 하네요. 전지현 킹덤 전세계 2위, 넷플릭스 저주 깨나. 넷플릭스에는 시즌2의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시죠? 넷플릭스 자체 제작 드라마 중에는 화제를 끌지 못하고 두 번째 시즌을 끝으로 종영한 작품이 많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시즌2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에 관대하기 짝이 없지만, 하지만 두 번째 시즌까지 지켜본 다음에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시즌3부터 갑자기 역주행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련 없이 접는다고 하는군요. 대표적으로 시즌2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작품은 센스8 그리고 마블의 디펜더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형 좀비 사극 킹덤 시리즈도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 기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을 상징하는 간판 콘텐츠죠. 2019년에 공개한 첫 시즌은 성공이라는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또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시즌2까지도 성공적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즌3 대신 넷플릭스는 지난 23일 전지현을 주인공으로 킹덤 아신전, 그러니까 전지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프리퀄 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를 23일날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는데,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아신전 반응을 보고 시즌3 제작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개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합 2위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1등,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 여기서도 1등이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2위, 인도는 3위, 캐나다, 브라질이 4위, 미국이 9위로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아니면은 야 재미없네 하고 순위가 떨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아신전을 만든 제작사가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킹덤 1, 2를 만든 회사는 A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기업이죠.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아마 6월 초 정도를 기억하는데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신전은 A스토리에서 만들지 않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다 전부 다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이렇게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도 오늘 저녁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아신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 기릿은 조금은 어둡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킹덤의 팬심이 작용한 것 같지만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17년간 지켜온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중국에 뺏겼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이 여기 2017년에 49.4% 50%로 압도적이죠. 그런데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2021년에는 결국에는 중국에게 역전을 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차트는 LCD와 그리고 OLED를 합친 숫자인데요.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CD랑 OLED 매출액을 보니까 올해 1분기에 결국엔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앞질렀다고 하네요. 2004년 일본을 제친 후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1위 자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액정 표시 장치 LCD 시장에서 이미 세계 1위로 치고 올라간 중국이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시장에서도 맹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 기업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자, 디스플레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LCD와 OLED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 점유율에서 중국이 40%를 기록하며 33%에 그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양국 간 점유율 격차는 2019년까지만 해도 11포인트에 달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TV, 노트북 등 디스플레이 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패널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유율이 역전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퍼진 게 어쩌면 호재라고 볼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가 연간 디스플레이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에 등극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LCD는 이미 중국이 우리를 따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OLED는 우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참 우위인 거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용 중소형 패널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이 OLED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2018년에는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중소형 OLED 패널 점유율은 올해 15%, 내년 27%로 쑥쑥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이 그렇게 잘 만드는가? 그게 아니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쑥쑥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세계 3위 TV 업체인 TCL을 비롯한 완제품 업체들이 많고 조악한 품질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내수 수요가 크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품질이 나빠도 다 팔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과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대로 하다간 지금 현재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조만간 1위를 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왼쪽은 한국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67%, 인건비가 9%, 감가상각비가 17%, 마지막으로 기타가 7%인데 하지만 중국은 재료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보조금, 무이자 대출, 세제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계속 키운다는 거겠죠. 그래서 옴디아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스마트폰 OLED 시장의 80%를 장악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내년에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계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정부의 파격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자, LG 디플 차트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음봉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LG 리플이 올라가려면은 호재성 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한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로 오르면서 상장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알고 계시는 기리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미국이랑 그리고 신세계가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세계는 미국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본사가 소유한 한국법인 지분 50%를 사오는 주식 매매 계약을 이르면 주중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세계는 지난해 스위스 명품 화장품 업체, 올해는 프로 야구단, 온라인 쇼핑몰, 의류 전문점 등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수하며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남은 지분도 전부 다 사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서 사오는 게 아니라 50%를 사온 다음에 그 중에 30%는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하는 거래를 조만간 맺어짓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같이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지분 거래는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수년 내 상장하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렸다고 하는데요. IB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인 GIC의 향후 회수 방안을 보장하기 위해 4년에서 5년 내 한국 법인의 상장 조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타벅스 지분 인수를 하는데 싱가포르가 도와줬으니까 상장을 통해서 GIC의 지분 매각을 원활하게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공시가 뜨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마트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추가 취득을 검토를 해왔으나 본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5일 연속 상승, 50일 이평선 돌파, 추가 상승 가능. 이건 누군가의 염원이 담긴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5일 연속 상승하며 5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딱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 차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오비락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코인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복 청약 안 되는데 카벤 공모주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길 또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자, IPO 대여 카카오뱅크가 26일, 27일 오늘 그리고 내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번 주 토요일날 올려드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청약이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대여급 IPO라서 한 주라도 더 받으려는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636만 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균등 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800만 주나 되는 그런 물량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주식을 하시는 분이 거의 1000만 명이 되니까 모두가 참여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와중에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배정 물량만 봤을 때는 KB증권이 가장 유리하지만 오히려 개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나금융투자나 현대차증권에 청약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경쟁률을 봤더니까 하나금융투자랑 그리고 현대차증권이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분들이 하나금융투자나 아니면 현대차증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청약이 마감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눈치 싸움을 할 거라는 걸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청약 눈치 싸움에 따른 동시 접촉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증권 모두 다 서버 증설, 네트워크 인프라 증설, 애플리케이션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 기릿은 아마도 마지막에는 결국 렉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들 한 주 더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려다가 혹시나 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기리분들이 원하시는 계좌에다 넣어두시면은 알아서 남은 분들이 경쟁률을 맞춰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기리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어디에 청약하시든 최대치를 받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꼭 읽어보고 가야겠죠. 카카오뱅크 청약날 나온 매도 리포트 장외가 어이없는 수준 완벽하게 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지금 공모가가 39,000원이죠. 그런데 목표주가 24,000원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BNK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을 활용해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기대감을 상회해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의 장외 가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카카오뱅크의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고평가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결국 먹을 게 없어진다, 혹시 모를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기름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그리고 공모주 투자도 합쳐서요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항상 그 당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모주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지금 봤을 때 10개가 상장한다면 그 중에 8개 이상이 성공하는 그 정도로 성공률이 높은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균등 배정으로 많이 받아봐야 뭐 4개, 5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20% 확률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몇천 원에서 몇만 원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공모주 투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 8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20% 확률로 손실을 보긴 하되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몇만원 그 정도의 손실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를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공모주 투자를 하신 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모주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되신 분들은 이때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무조건 100%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자제와 저평가 매력이 큰 기존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줄 것을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로 제시한다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올 만큼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기릿은 상장하자마자 이득을 주면은 바로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리분들도 이러한 시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5만원 지원금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 878만원이 넘으면 못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울러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신청을 거쳐서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자신이 선택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받지는 못하고 실제 받으려면 8월 말에서 9월 초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스 값도 안 나옵니다. 한 상자에 500원, 애호박, 눈물의 폐기. 뭔가 이상한 뉴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애호박이 한 상자에 500원이야? 8kg 한 상자가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원짜리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팔아봤자 박스 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상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조금 애호박이 싸게 나오면은 하나에 500원, 두 개에 1000원. 이게 진짜 가장 싼 건데 지금 이때 8kg 한 상자가 5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포장하는 박스 값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호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가격 폭락 때문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잦은 비와 높은 온도 덕에 애호박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4%가량 많았는데요. 그러나 가격은 4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된장찌개나 볶음 등에 애호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그런 음식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각종 회식과 외식 등이 자취를 감추면서 음식점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애호박은 남아돌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한 상자에 11,400원까지 올랐던 애호박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2,400원까지 급락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반토막도 아니라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이마저도 평균 가격으로 실제 농민들이 판매하는 애호박은 등급에 따라서 1,000원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가져가는 게 진짜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애호박이 싸다면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애호박 하나에 200~300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에 1,000원, 1,500원 이런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대형마트에서 크게 사재기 한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싸게 판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마지막입니다. 기업 2개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덴티움 여전히 부담없는 주가 수준. NH투자증권이 덴티움에 대해서 중국 중심 수출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9만원으로 상향. 덴티움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 영업이익은 113% 증가, 그리고 최근 관세청 수출입 통관 기준 올해 6월은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을 경신하는 등 약 1년간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 성장세가 지속된다며 국내 임플란트 업체 중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반기에도 신흥국 중심의 수출 고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부담없는 주가 수준으로 국내 여타 임플란트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덴티움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20% 넘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란 기업이 많이 올랐는데 같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덴티움도 같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입니다. 한솔 재지 실적 정상화, 친환경 소재 강화, 목표가 상승. KB증권은 한솔 재지에 대해서 실적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15% 상향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한솔재지는 판가 인상과 내수 비중 확대를 통해 펄프 가격, 해상 운임, 환율 등의 외부 변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친환경, 기능성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점진적인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한솔재지 지금 현재 16,1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많이 사용하는 비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두주자가 한솔재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 이번 기회에 한솔재지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기대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